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아침 9시 36분 불금봉 월요일을 위한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종가 매매를 거의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또 코스피 코스닥도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하락의 기조가 좀 뚜렷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또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급락을 한 건데요. 완전 저점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부동산 기업 비구위안,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 비구이 위안 5글자인데요. 이 헝다그룹의 이 숫자, 프로젝트 숫자보다 이런 비구이 위안이라는 회사가 훨씬 지금 더 많은 건설을 해놔가지고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디폴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중국 당국이 부양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형 완전히 부동산 개발업체인데요. 이 시행사들이 결국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중국의 디폴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지만요.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거의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디폴트 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비구이안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도미노 같이 한번 무너진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업체까지 완전히 도산할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 수입으로는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한계 상황에 왔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비구이안이 중국에서 5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유동성이 완전히 악화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현금 흐름이 점점 나쁘고 또 이자 지급도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해제와 또 중국 당국의 부양책을 그동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경영난에 촉발됐던 이런 디폴트 도미노가 또 한 번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중국 주택 시장에 지금 완전히 유동성 문제가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주말에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발 이런 이슈가 지금 하나는 부동산 디폴트 관련, 또 하나는 바이든의 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자본시장에 엄포를 놨습니다. 자국의 사모펀드라든가 벤처캐피탈, 또 PEF 아니면은 VC, 벤처캐피탈에 중국 투자 제한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망한 곳인데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실은 중국의 투자 제동을 걸고 규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PEF나 VC 같은 운영사들이 앞으로 바이든의 말에 따를 건데요. 이 1번, 2번 영어로 써놓은 것 같이 디폴트하고 바이든의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V자 곡선을 그리는 환율인데요.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고 또 2600선을 도달하다가 코스피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은 중국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은 미국 정부의 조 바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곳에 전부 투자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AI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퀀텀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세마이 컨덕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투자를 제한하고 전면 제동을 거는 품목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상황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한테도 투자 제한을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결국 나비 효과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동참을 만약에 한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중국을 자본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이런 압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은 절대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라가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12주, 그러니까 석 달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 거래 절벽 속에서도 결국 그 온도차가 서울과 지방이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의 유동자금마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 서울 쪽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2차전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2차전지 관련 회사들, 임원들이 뭐 전부 다 내다 팔아가지고 2차전지는 지금 완전히 지금 갈 길을 잃고 있고요. 에코프로라든가 금양 같은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고점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요.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지금 완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반도체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개인들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도주 찾기에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6년 만에 중국의 여행객 6호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비 효과가 다음 주에 좀 나타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 그동안 했었는데요. 앞으로 여행사라든가 호텔, 또 면세점, 화장품 뭐 이런 그 요코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 중국의 명절이 중추절이고 국경절인데요. 아마 9월 말에서 지금 10월 초, 10월 6일 정도까지 이게 이제 피크인데, 그때를 앞두고 이렇게 비자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그 보복으로 비자 발급 한 6년 발급을 중단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리오프닝과 맞물리고 또 중국의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열고 서로 또 교통을 할 가능성, 마케팅을 할 가능성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은 미중 갈등 때문에 다음 주는 재점화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590선에 머무는 지금 코스피가 결국은 2500 초반대 25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소비 테마주 주도주가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요.
미중 충돌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관련주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관련주들은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투자 제한 조치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투자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면 중국 정부하고 이런 좀 요커들이 들어오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투심이 좀 악화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심주, 내일 관심주가 3개인데요. 일단은 본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화장품 또 관련주 본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바이오 관련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휴마시스까지 이렇게 3종목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이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초전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해에서 또 학회에서 샘플 제작을 마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결국은 이런 관련주들이 또 금요일 날 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2차 전지 이후에 이 초전도체가 새로운 테마로 좀 올라오긴 한데 불안한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로봇과 관련 이런 TPC 로봇 관련주가 상한가를 쳤고요. 유진 로봇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아주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점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우리나라 관광, 단체 관광 허용 소식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도 그렇고요. 농심이 지금 호실적 때문에 라면 관련주, 농심,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라면 삼총사 전부 다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HD 현대일렉트릭 크게는 올라오지 않았지만요. 재령전기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변압기 관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이 있었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동훈 나우텍 같은 경우에 또 혈당 체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동훈 나우텍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바이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 의료 AI, 의료기기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주도 테마가 없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고 있고 또 박스권 안에 갇힌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이 크게 시장의 증시 주변에 자금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 주도 중국발 이런 헝다 또 미국 이위안 이런 부동산 업체 디폴트 상황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다가 바이든의 첨단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불똥이 또 튈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도 또 조심스러운 한 주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 잘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